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회사가 무려 땡땡 코인을 9조 원을 산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그 전에요. 토큰 주식 플랫폼 마이크 스톤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을 토큰화해서 팔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회사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루 거래량이 2억 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토큰 실물 자산 179종의 거래를 지원하고 활성 사용자 수는 37,000명. 그러니까 이제 막 신생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큰화 미국 주식 파생 상품 거래를 출시하고 최대 20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 빚으로 20배까지 비투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편리함과 만날 때, 이제 값싼 수수료와 만날 때 우리의 투자자의 탐욕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식 토큰화, 자산 토큰화 이거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확정된 미래다. 근데 자산 토큰화는 특징이 있죠. 그게 은행이 됐건 거래소가 됐건 핀테크 스타트업이 됐건 자산을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려면 누구든지 퍼블릭 블록체인을 써야 돼요. 퍼블릭 블록체인 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여기에 사용될 망, 대기업들이, 대형 은행들이, 블랙락 같은 자산운용사가 사용하는 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이또속, 리또속부터 저는 그들의 주요 알트코인은 쓰레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격이 조정받으면 꼭 이런 얘기가 어디서 스물스물 나옵니다. 스위스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 솔깃합니다.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이런 거 속는 분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은 비트코인, 아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 피델리티 등등의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저는 결국요. 투자는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게 지금 맹신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검증, 자신만의 지식, 확고한 이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어. 그리고 뒷단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DeFi 디벨롭먼트는 솔라나 두 번째로 세계에서 많이 들고 있는 상장 회사입니다.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 GDN에 합류를 했다. 솔라나를 많이 사놓은 회사가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지금 이렇게 조인을 했을까요? 팍소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USDG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앵커리지 디지털, 팍소스, 로빈후드, 디파이 디벨롭먼트까지 같이 뭉쳤습니다. 왜 이렇게 뭉쳤을까요? 그들의 입장이 돼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솔라나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두 번째 회사인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다. 사실 전례가 있어요. 전예죠. 전예. 서클, USDC를 발행한 회사지만 과거에 블랙락 피델리티는 22년도에 투자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무려 2015년부터 수백억 이상을 서클에 투자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또 같은 배를 탔죠. 수수료가 나오고 하면 코인베이스와 나눠갔습니다. 그들은 무슨 망을 씁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 주로 베이스를 쓰겠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씁니다. 서클에서는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마케팅하고 USDC의 활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도 왔었죠. 이거 지금 솔라나 버전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eFi 디벨롭먼트는 앵커리지, 팍소스, 로빈후드와 함께 USDC가 아니고 USDG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든 거고요. 베이스 같은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아니고 솔라나 망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이더리움 망을 더 많이 쓰냐, 솔라나를 쓰냐, 리플 망이냐, 스텔라 망이냐 다 유망한데요. 사실은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춘추 전국시대 이더리움 레이어 2, 레이어 1,
지금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초과 공급의 시대는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혁신이면 항상 초과 공급이 되거든요. 뭐가 더 좋냐? 이더리움이냐, 솔라냐, 리플이냐? 저는 고민하는 대신에 그냥 다 사놨습니다. 뭐가 오르든 다 적당히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마음 편한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인들이 뭐 이상해서 뭐 상폐가 되고 그럴 시즌은 지금 많이 지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타자페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투자를 유치했는데 리플과 서클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투자금은 일본 사업 확장에 쓰이고요. 향후 스테이블 코인과 실시간 결제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십니다.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서클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러면 경쟁사 아닌가요? 지금 왜 같은 배를 이렇게 타나요? 지금 같은 곳에 투자해서 일본에서 그 결제 쪽에 파일을 넓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같은 배를 타나요? 경쟁자인데. 그리고 글로벌 결제망으로 리플망을 쓴다면 이제 스위프트망은 다 망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리플망도 쓰고요. 스위프트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체인링크 연합을 했고요. ISO 2002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써야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은 극히 초창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더 나아요? 모르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건데 다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면 그냥 적당히 저는 이제 그래서 분할로 그냥 사놓고 기다린다. 미국과 중국이 뭐 트럼프 일기부터 그렇게 뭐 무역 전쟁을 심각하게 벌였지만 지금 이런 일들은 트럼프 일기 때도 실은 상상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트런, 바이낸스, 테더와 같은 중국계 회사들이 트럼프랑 서로 코인을 주고받고 투자를 주고받고 이게 뭐 저는 고대 왕정으로 치면 정략 결혼하는 거거든요. 서로 돈을 섞는 거예요. 서로에게 굉장히 give and take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일단 압도적인 크립토 산업, 시가총액 커지기 전까지는 이 산업이 일단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저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최소 한 10년간 시총이요. 최소 50배에서 100배는 커질 거예요. 이런 산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웬만한 전통 산업은 다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빨리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ETF가 곧 승인이 되는 코인들. 방향성이 제대로 맞다면 아무 때나 사도 된다? 아니죠. 최대한 쌀 때 많이 사서 오래 묵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흑백 논리, 좁은 시야로는 코인을 이 시장을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거든요. 렉스 쉐어스, 미국 자산운용사인데 바이낸스, 그것도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ETF를 신청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게리 겐슬러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저는 투자는요, 인문학적인 요소가 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인간의 역사, 철학, 사람의 심리, 금융, 경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좋든 싫든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중국과 전면전을 펼친다라고 했으면서 트론 ETF가 신청이 되네요. 바이낸스 ETF가 신청이 되고 바이낸스 예전에 뭐 저 장펑차오 심지어 감옥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던데요. 테더요.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여기 5% 지분까지 들고 있습니다. 테더는 이전에 그 보 하인스라고 백악관에 있던 그 인사를 쏙 빼가서 이제 정관 예우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뭐 써놓은 책도 몇 권 있어요. 이거 보시고 이 사람의 스타일, 언어, 행동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봐야 전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의 미 연준 의장 그 어떤 사람보다 파워풀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느 나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실제 본질은 뭡니까? 실제적인 이해관계예요. 나에게 얼마나 득이 돼. 노골적으로 추구라고 썼지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협상의 전문가 아닙니까? give and take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뭐 예전에 취임했을 때 선거운동할 때 크게 로비를 했던 크립토 관련 회사들 어디 있습니까? 리플, 서클, 크라켄, 제미니, 테더, 바이낸스, 트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bullish 등등등 있죠. 잘 되겠죠. IPO 하겠죠. 지금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crypto.com이라고 하는 회사와 뭔가 큰 걸 하나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제 내년 혹시 이게 더 길게 가면 27년도까지도 트럼프 임기 28년 말까지거든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제든 단기적인 큰 폭등, 가격 상승이 나오면 미련 없이 몇 번 참았다가 분할로 그냥 쓱 팔고 나갈 겁니다. 잠깐 쉬는 것도 투자거든요. 왜 파냐?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면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이렇게 될 줄 혹시 그 예상하셨던 분 계실까요? 그렇게 브로맨스를 자랑하다가 지금 푸틴이랑도 사이 별로 안 좋거든요. 레임덕이 올 수는 있지 않을까요? 또 코인 자체가 비트코인도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익절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의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지금 원인을 찾는 이런 기사들이 뜨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갈등이 있다.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이 됐다. 백해무익한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랐고 저렇기 때문에 떨어졌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올랐으면 좀 떨어지는 거고요. 너무 떨어지면 올라가겠죠. 뭐든지 이유를 갖다는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래서 떨어졌대. 그래야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돈이 되겠죠. 결국 투자는요. 본인이 온전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지도 못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얘기를 듣고 물어본다는 자체가 이게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유튜브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도 본질이 아니에요. 참고만 하실 뿐입니다. 라울팔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는 글로벌 M2다. 비트코인이 따라가지 않겠어? 이 사람 얘기는 그럼 항상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번 틀렸어요. NFT 21년도에 엄청나게 사놨다가 마이너스 99% 떨어진 거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 얘기를 들을까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이 이겨요. 저는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22년도에 솔라나, 저 테라루나 때부터 솔라나 사 모으기 시작했죠. 근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11월까지 산 거예요. 이 라울팔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론자는 부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예 제로 아니겠습니까? 들고 있을 수가 없겠죠. 부정론자, 회의론자면. 어찌됐건 글로벌 유동성 M2를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죠. 비트코인이 살짝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버전으로 보시면 이 글로벌 M2 검정색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데 한 3달 정도 앞서 나간다. 2달 어떤 사람 2달 어떤 사람 10주다 12주다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조금 뒤로 처져 있는 게 사실이죠. 단기 예측은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맞을 것이라고 사실은 베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세요. 9월달 안 좋다면서요. 통계적으로 가격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안 좋으면 파실 겁니까? 안 좋으면 지금 여기서 그럼 미리 파는 것도 본인의 결정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월달이 안 좋다? 그럼 저는 비트코인을 좀 더 많이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연한 선택의 영역이고 누가 누구에게 지금 다 큰 이제 성인께서 그거 이제 좀 안 물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Virtual Bacon이라고 하는 유튜버입니다. 이더리움이 최고가를 경신한다면 모든 의심들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상승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상승장 2017년 그때부터 있었던 분도 계시고 21년도 더 많으시겠죠. 비트코인이 30% 40% 이렇게 폭락을 했던 기억은요. 1년에 최소 3번, 4번, 5번, 심지어 6, 7번도 있었어요. 숱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안 떨어지는 거죠, 실은. 관점이라는 것은 본인의 취향이고요. 실은 선택이에요. 저는 코인의 대낙관론자죠. 제 편향적인 방송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조금 논외인데요. 인생이 아주 크게 성공을 하는 대신에 적당한
평균 살짝 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보통은요, 본인의 목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돈 많이 버니까 의사해. 야, 미래는 저기 관공서야. 공공기관이야. 스카이 대학교, 야, 무조건 가야지. 뭐, 인서울 가야지. 이게 뭡니까? 자녀의 선택일까요? 부모의 욕망일까요?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시선, 뭐, 너 어디 살아? 뭐, 자가야? 저 전세야? 너 직업이 뭐야? 이런 거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저는 큰 성공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남의, 지금 투자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시선, 남의 생각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최소 이번 사이클에서는 큰 성공의 준비는 조금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회사 나카모토라고 있었죠. Kindly MD 합병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무려 7조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100만 개 살 것이다 라고 공표를 했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스트래터지가 63만 개 들고 있거든요. 100만 개. 이건 좀 허풍이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카인들리와 나카모토의 대주주들이 파네크, 저 메타플래닛의 대표, 저기 뭐 발라지라고 하는 코인베이스 전 CTO, 또 아담백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여기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5,700개 정도 사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7조 원을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규모는 아닙니다. 이더질라라고 하는 회사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계획이지만 최대 더블로 갑니다. 14조 원까지도 조달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물론 현재는 이더리움 10만 개 들고 있고요. 랭킹으로 치면 5위에 랭크가 돼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말이 아닌 행동들입니다.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저 같으면 뭐 선물로 위아래를 지금 배팅하기보다는 현물을 가만히 들고 비트든 이더든 XRP든 솔라나든 가만히 기다리는 게 100% 현명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이더질라가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우리의 전략은 심플하다. 이더리움을 삽니다. 이더리움 퍼 쉐어를 올립니다. 한 주당 이더리움의 개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실적이랬죠. 반복합니다. 이더질라는 배가 고프네요. 그를 기대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니까 이더리움 얼마나 사실 건가요? 그냥 다 주세요. 이게 굉장히 와닿는 그림입니다.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을 현재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샤플링크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을 놀리면 뭐하냐? 이자를 받게 해서 스테이킹해서 이것으로 주주들의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뭐 주가도 올리고 이자도 배당주처럼 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TV만 켜면 이게 지금 샤플링크 게이밍의 지금 대표가 또 지금 블룸버그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의도가 명확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이지 머니, 돈 쉽게 벌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시키는 거예요. 정말 네가 안 사고 백일 수 있겠니? 일반 투자자, 상장 기업들 전 세계 할 것 없이 계속 정신 못 차리게 지금 뉴스 아웃렛으로 채널로 유튜브로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이지 머니를 퀵 머니라고도 하죠. 이거 쫓는 것들이 실은 예외 없이 버블, 거품을 만들었어요. 닷컴 버블 아닙니까? 2008년도 미국의 부동산 버블 아닙니까?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전에 있었던 일본 자산시장 버블 아닐까요? 코인 시장의 버블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으로 전 예상을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 여기 휩쓸리면 아마 결과가 안 좋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제 사임을 시켰고요. 스티븐 미란을 고려하고 있다. 노골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이 얘기는 제가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연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측이 의사결정권, 금리 인하 이제 투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반수 자기 사람을 집어넣으면 자기 뜻대로 연준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싫은 일이에요. 이게 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상무부 장관은 GDP 등의 통계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될 것이다. 이게 왜 호재냐?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화폐, 자산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내가 들고 있는 망, 플랫폼, 알트코인, 레이어 1, 레이어 2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화폐 자산뿐 아니라 의료 정보, 뭐 선거 정보, 이제 저기 부정선거 블록체인에 올리면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지적 재산권 정보, 소유권들을 온체인화 시키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쉽게 돈 벌 수 있냐? 아니겠죠. 빅픽처를 보여주고 우리 부자 만들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러면 월가에 있는 뭐 ETF다, 지수다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러면 빚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리도속 그냥 막 끊임없이 그냥 구두발로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도속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그들의 리스트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누구 때문에 나 실패했다. 그 사람 너무 나쁘다.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 투자의 법칙과 돌아가는 생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몇 번의 풍파를 극복을 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 소위 말하는 뭐 실력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누구 탓, 뭐 제도 탓, 정치인 탓 안 합니다. 이거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요. 자산 시장이 폭락하면 현금 쟁여놨던 걸로 땡큐 하면서 사는 거고요. 폭등하면 땡큐 so much 하면서 팔고 나가시는 겁니다. 잠깐 쉬는 거죠. 트럼프 주니어 첫째 아들이 폴리마켓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10억 달러 가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이 폴리마켓은 예측하는 그 시장 있죠. 여기에 자문위원회로도 트럼프 주니어가 합류를 할 것이다. CFTC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파생상품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규제 리스크를 해소했고 관련 리스크가 낮아졌다. 크게 낮아졌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대통령 아들이 샀는데 갑자기 리스크가 낮아졌네요. 규제 리스크가 없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아들들은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해도 좌절하던가요? 상승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뭐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지. 지금 이제 투자한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한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트럼프 아들들처럼 투자해야겠죠. 자, 트럼프 미디어 그룹에서 크립토닷컴과 맞손을 잡았다. 64억 달러. 저 이거 보고 저 잘못 봤나? 64억 달러면 지금 9조 원이에요. 9조 원. CRO 알트코인입니다. 거래소 토큰인데 이걸 산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이제 CRO 트레저리 그 이제 기업을 설립을 하겠다. 트럼프에 있는 미디어 회사죠. 이 회사 기업 이름은 트럼프 미디어 그룹 CRO 스트래티지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 요크빌 애퀴지션 그룹,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이 공동 참여를 할 것이다. 64.2억 달러 규모의 CRO 토큰을 매수할 계획, 지금 계획을 발표했고요. 물론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10억 달러를 조달해서 CRO 63억 개를 살 것이고 그 다음에 2억 달러 현금, 2.2억 달러 이제 의무 행사 워런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B2를 여기서도 하는데요. 요크빌 계열사로부터 50억 달러의 주식 담보 대출을 확보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크립토닷컴은요. 이제 그 운영사가 별도로 있어요. 뭐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릭스덱스라고 하는 이 크립토닷컴의 운영사가 별도로 있어요. 뭐 이제 같은 회사입니다. 실은 여기는요. 마가라고 하는 슈퍼팩. 마가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 그 크립토 로비 단체에 무려 올해 2월 달에 1,0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이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기부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1,0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64억 달러면요. 그냥 단순 계산합니다. 640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려받은 셈입니다. 뭐 그냥 단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CRO 토큰을 105밀리언을 샀고요.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 산 겁니다. 크립토닷컴은 이제 트럼프 미디어에 있는 주식을 50밀리언어치 샀어요. 전 이거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네요. 뭐 트론과 서로 토큰을 서로 주고받고 지분을 주고받고 투자를 서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고대 왕정에 보면 아들, 딸 서로 시집 보내는 거예요. 정략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철저한 give and take예요. 네가 나한테 얼마 줬니? 그럼 나도 이만큼 줄게. 협상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립토닷컴 대표가 당연히 신이 났겠죠. CRO가 이제는 트럼프 트루스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 토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매수한 CRO는 절대 팔지 않을 거랍니다. 영구 보유할 거고 스테이킹을 해서 보유량을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코인 투자를 이해도 안 될 거고 아마 이거 할 이유가 아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요 코인에 투자를 하면 모두 다 큰 수익이 가능하냐? 이런 뉴스 뜨면 CRO 코인 많이 오르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 안 사는 거예요. 이거 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음고생 하는 거죠. 모두 다 큰 수익이 가능하냐? 아니라고 얘기했죠. 투자는 제한된 나의 자원, 공부하는 거, 지식,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체력, 제한된 자원이잖아요. 뭐 돈이 뭐 수도 끝도 없이 있으면 뭐 비트코인 100개, 200개 사는 거고 뭐 이더리움 10,000개씩 사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길죠. 최선을 다해서 베팅을 하는 게 전 투자라고 봅니다.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는 가치에 베팅을 한다라고 봅니다. 가치가 있는 거라면 최대한 가격이 낮을 때 사는 거죠. 투기는 뭡니까? 가치보다는요.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거예요. 특히 단기 가격 변동. 어느 쪽이십니까? 사실 저는 단기 가격 변동에 베팅을 했다고 다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아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게 투자거든요.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 취향, 성향, 리스크 관리의 문제라 봅니다. 높은 가치를 가졌던 그들의 ETF 코인들 위주로 언제 산다? 가격이 재미없을 때, 눌릴 때, 그때는 불평할 때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이 더 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솔라나 가격이 사실 지난 무려 18개월간 조정을 겪었다. 이런 트윗입니다. 사실이거든요. 22년도, 23년도 지금까지도 이 조정 패턴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23년도에 솔라나를 샀었고요. 25년도 초반에 솔라나 가격이 뭐 4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일부 답한 건 아니고 익절 한번 했습니다. 올해 10월 중순에 ETF가 승인이 되면 뭐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이벤트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때 다 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야겠죠. 얘기 드리는 핵심은 솔라나도 1년 반을 지지부진하면서 지루했겠죠. 제가 팔았을까요? 제가 뭐 마음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심, 확실한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코인 투자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친구는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했고 집을 살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5년간 3.8% 모기지 이자 내면서 25년간 빚으로 집을 살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살 것이냐. 비트코인 뭐 집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면 좋죠. 근데 뭐 돈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향후 25년간 이자 그러니까 상승률이 연간 3.8%보다 더 많이 오를까요? 적게 오를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대요. 답은 명확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기로 결정했다. 이게 쉬운 결정일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심각한 의사결정을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 성공을 할까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도 하겠죠. 뭐 물론 지금 25년이라고 하는 것을 비트코인을 정말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
제가 볼 땐 이거 실패는커녕 이거 정말 라이프 체인징한 기회가 되겠죠. 심사숙고를 하고요. 최대한 감정을 빼는 거예요. 보수적이라 하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큰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남에게 여쭤보시면 안 돼요. 25년을 기다리는 그것보다 저는 5년, 10년만 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적정량, 물론 좀 많이 투자를 쌀 때 많이 해 놓으신다면, 꾸준히 하신다면 저는 자녀 세대의 노후까지도 실은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투자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비트, 이더를 50% 이상 가져가자. 나머지도 그들의 알트 위주로 가져가고 장기 투자 좋죠. 한데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알트코인은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다. 지표가 너무 뜨겁다. 너무 오래 간다. 한번 시원하게 익절을 하고 기다렸다가 또 장기적으로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